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5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은 어라친이 있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김은중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린이 라디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실은 전에는 못 들어봤고 네네. 여기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네네. 설 받고 들어봤는데 네. 그 선생님들 이야기도 너무 좋지만 어린이 친구들이 글 보낸 거 네. 너무 재밌고 그죠? 글도 잘 쓰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잘 듣고 있고 근데 제가 많이는 못 들었는데 처음부터 쭉 네. 다시 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와, 네, 우리 어라친들 글이 좋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제가 막 또 기쁘네요. 그리고 네. 솜씨 자랑인가요? 네네. 그런 네. 것도 너무 귀엽고 네.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죠? 네. 저희의 의도대로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신 김은중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는 동화 읽는 어른 모임과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동화 작가의 꿈을 키우셨습니다. 2010년 김만중 문학상으로 등단을 하셨고 MBC 창작동화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을 받으셨어요. 지으신 책으로는 책 읽어주는 아이 책비,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 변신도사 전우치 나가신다, 우리 집에 신이 산다, 누구로 변해드릴까요? 등이 있습니다. 누구로 변해드릴까요? 라니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새로 낸 책인데 네네. 되게 따뜻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네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따 소개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네, 우리 김은중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더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임 홈스쿨의 강지우 기자의 사연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손과 발을 시렵게 할 즈음이면 옷장에 있던 여름 옷들을 넣고 두꺼운 옷을 꺼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우리는 분주해집니다. 전을 붙이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차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갑니다.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고 신나게 놀다 보면 어느새 추석이 지나갑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을 보고 영감을 얻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앞다퉈 떨어지는 낙엽을 바사삭 소리내며 친구들과 밟고 놀아요. 농부 아저씨들이 쌀을 걷고 구름이 뭉실뭉실 떠오르면 나는 소리치죠.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네. 네. 우리 강지우 기자가 이렇게 가을이 왔어요라고 멋진 글을 보내줬는데 네. 어느새 가을이 가고 있어요. 가을이 가고 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가을을 굉장히 구체적인 일로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두꺼운 옷을 꺼내고 그다음에 낙엽을 밟고 그죠. 그다음에 쌀을 걷고 그다음에 네. 구름을 보고 네. 그래서 가을을 느낀다는 게 네. 우리 강지우 기자님이 예. 되게 관찰력도 좋고 네. 느낌을 잘 표현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네. 그 두꺼운 겨울 옷을 네. 인제야 정리를 해서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두꺼운 코트 네, 그 네. 패딩 옷을 꺼내면서 겨울이 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좀 가을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껏 즐겨야겠다. 그러게요. 여기 네. 우리 바사삭인데 막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바사삭 소리 나게 좀 네네. 뛰어보고 던져보고 네. 네.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렇게 낙엽 많이 쌓인 데 가면 일부러 가서 밟고 이렇게 조금 신나게 지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양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손이 10개, 유소원. 엄마는 빨래를 개라하고 손을 씻으라고 한다. 아빠는 씻으라고 하고 방 청소하라고 한다. 언니는 바닥에 있는 쓰레기 버리라고 하고 빨래를 넣으라고 한다. 이거 손이 10개여도 모자라겠네.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이고, 왜 제가 찔리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 시? 저 정말 너무 찔렸어요. 네네네. 이게 그 아이들의 속도하고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네. 속도하고 이게 맞아요.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 정리해라 해놓고서는 네. 너 숙제 안 했어? 막 맞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에 두세 개를 말하는 경우가 네. 되게 많은데 네. 그걸 우리 친구가 딱 그죠.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그죠? 저도 맨날 듣는 말이 엄마 한 번에 하나씩 말해. 그래서
아니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끝나고 그 다음에 말하라고 그러는데. 네. 아, 이렇게 정말 딱 집어줘가지고 그렇죠. 저 네. 가슴이 네.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꼭 네. 한 번에 하나씩 하나만 얘기. 시키는 거로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어른들을 반성하게 해주는 동시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김은중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선생님 혈액형이 뭐세요? B형입니다. 네,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은요? 좋아하는 음식은 수제비인데요. 그게 네. 수제비를 딱 좋아한다기보다 네, 엄마가 어렸을 때 네. 그 비 오는 날이면은 네. 그 마루에서 수제비를 해주셨는데 네. 그때 저한테 뭐를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반죽을요? 반죽을. 그래서 네네. 뭐 제 마음대로 뭐 물고기도 만들고 네네. 별도 만들고 네. 해서 끓여 먹었던 기억이 네네. 나요. 네. 그래서 그 수제비는 어떤 추억이 얽힌 네네. 음식이라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맛이나 그것보다도 네네네. 예, 그런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리게 그러니까 하는. 항상 수제비를 생각을 하면 네. 엄마의 뭐 따뜻한 네.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때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네네. 느낌 네. 이런 게 살아나서 네, 네, 수제비를 좋아합니다. 네. 제 네. 아이들하고도 이제 수제비를 자주 만들어 먹는데 그러셨구나. 그게 아이들한테도 좀 기억에 남는 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요즘 저는 수제비 해먹은 지 좀 됐는데, 네. 네. 이번 주말에 좀 해먹어봐야겠다. 아이들한테 맘대로 반죽해봐라 하면서 한번 네네.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세요? 저는 좀 따뜻하고 여린 네. 생명들을 좀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봄을 좋아합니다. 아, 네.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한 권씩 말씀해 네, 주신다면요. 동화책은 오카다준의 신기한 시간표를 네.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그림책은 데이비드 위즈너의 구름공항을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신기한 시간표. 네. 아, 저는 얼마 전에 그 비 오는 날의 미끄럼틀 아래서 그걸 네, 네. 다시 읽었는데 신기한 너무 시간표도 좋아요. 너무 좋죠. 예. 네. 그러니까 오카다준은 어떤 판타지의 경계하고 현실의 경계를 네.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스며들게 네, 하는 맞아요. 그런 힘이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저도 이렇게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정말 많이 이렇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필사라고 하죠. 그러셨구나. 필사도 하고 하는데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너무 환상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죠. 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또 읽어보고 싶네요. 네. 구름공항도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 가을에 날씨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 네네. 그래서 하늘 보면 막 구름이 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기에 누군가가 구름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름공항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데이비드 위즈너 우리나라에 전시했을 때 가서 사인도 받고 그랬어요. 진짜로요? 네. 우리나라에 오셨었나요? 네, 오셨었어요. 조금 아, 오래되긴 했었는데 네. 했는데 예, 저희 와서 네. 제가 막 메모해 갔어요. 네. You are 막 great. 아는 영어 다 이제 동원. 근데 너무 좋으셨겠어요. 정말 좋았어요. 네. 정말 좋고 그 데이비드 위즈너의 상상력 정말 네. 위대한 상상력을 네. 존경하고 네.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어떻게 이렇게 글이 하나도 없는데도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네. 선생님이 좋아하신다니까 반갑네요. 네. 선생님의 보물 1호는 어떤 거세요? 이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나의 보물 1호는 바로 네. 나이지 네네.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 이 세상을 다 귀하게 여길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 어렸을 때는 뭔가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네. 부끄러움이 많고 네. 그랬었는데 네. 정말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나를 아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나의 보물 1호는 나 자신. 네. 네. 선생님이 가장 행복할 땐 언제세요? 이거는 네. 제가 이런 거예요. 지각인 줄 알고 네. 지각했어 네, 하고 네. 딱 일어났는데 개교기념일인 거예요. 네, 너무 좋죠. 이때 너무 행복하고 네. 내가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서 네네. 설거지하기 싫다 네. 하고 딱 싱크대 갔는데 없어. 설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고 선생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세요? 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걷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저희 나라가 정말 네. 걷는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고양시에는 네. 고양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시도 북한산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걷기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막 17km, 21km 막 이렇게 걷고 하루에? 있어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네, 맞아요. 예, 힘들어서 예.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땐 몸을 움직이기. 네, 맞아요. 네, 선생님이 가장 하기 싫어하시는 일은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거짓말 하기가 싫어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네. 너무 많은 말을 할 때가 있는 아, 것 네. 같아요. 너무 찔린다. 네.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를 내가 거짓말하기 싫어서 네. 막 다 말 안 하는데 말을 하는데 네. 그게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좋지 네,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싫어하는 건 거짓말 하기이지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자. 네. 네, 나 이렇게. 거짓말 한마디 안 하려고 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자. 네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 정말 네. 뮤지컬 배우가 하고 싶습니다. 오. 제가 치치치예요. 네. 치치치? 네, 뭐죠? 치치치입니다. 네. 뭐냐 하면 네. 음치, 네. 박치, 네. 몸치. 근데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음치 약간 상상 안 돼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네. 그 절대 고음이 안 되고 네. 거의 한음으로 노래를 네네. 불러요. 그래서 정말 다시 태어나면 네. 노래와 춤과 네. 연기를 하는 아. 뮤지컬 배우가 돼서 네. 여러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오. 근데 지금도 좋네요. 연극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바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연극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연극. 네, 네, 이번 다시 생은 연극. 태어나면 뮤지컬 배우로 네, 거듭난다. 노래와 네. 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우리 네. 어라친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5글자로 하신다면? 나를 사랑해. 네네. 어라친 친구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부끄러워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특히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네. 이런 거 있잖아. 난 공부도 못해. 뭐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네.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모든 게 좀 평화롭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어라친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네. 네. 나를 사랑해 라고 얘기해 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창원 신월초등학교 이석영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방학 때 월요일에 저희 가족이 운동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엄마가 정상까지 가보자 하셔서 잘 갔는데 느티나무를 지나 비극이 찾아왔어요. 올라가는 길 옆이 절벽이라서 정말로 무서웠어요. 게다가 전 높은 곳을 정말 무서워해서 그네도 높이 못 타요.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는 사진을 찍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때 또 비극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올라오는 길에 있었던 그 절벽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돼서 더 무서워진 것이죠. 저는 울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옆에 있는 줄을 잡고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남들보다 더 느리게 내려왔어요. 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래도 공기는 상쾌했지요. 하하, 다행히도 저희 가족은 무사히 내려왔어요. 저희 앵무새를 데려갔다면 상상을 못하겠네요. 하하, 산에서 저희 집은 차로 5분 거리인데 저는 차에서 5시간을 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무서운 운동이 있나요? 등산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용기도 생기고 운동도 돼요. 히힛 이렇게 남겨주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등산 정말 무섭네요. 아 진짜 이거 우리 이석영 네네. 어린이 글 보면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높은 데를 무서워하고 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북한산 그 네. 쪽돌이봉 있는 쪽으로 네네.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 바위 절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막 이거를 막 바닥에 붙어가지고 막 네.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네. 옆에 아저씨는 뒷짐짓고 어떡해. 이렇게 딱딱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정말 네. 계속 딱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정말 지나가시는 그 등산객들이 막 하면서 혼자 가셨었어요? 네 혼자 그럼 더 네, 잡아줄 사람도 혼자, 없고. 네. 정말 그 바위가 비탈이 엄청 심한 절벽처럼 저한테 보였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상하게 너무 편하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동하다가 하여튼 너무 무서웠다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는 이제 관악산에 올라다녔는데
거기는 그렇게 북한산 같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바위 몇 개가 올라가기 힘든 데가 있어서 거기 이렇게 줄이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도 줄이 있어요. 거기 줄이 있어서 처음에 저도 딱 요 상황이었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저희 이제 집이 가까우니 거길 자주 다녔거든요. 몇 번 다니니까 그게 저는 뒷짐까지는 안 되고 예,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이라서 더 그러셨고 네. 아마 이석영 기자도 처음 가서 그런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니 그런데 너무 네. 재밌는 게 네네. 이게 또 끝에는 네. 등산 여러분도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용기도 생기고 운동도 된다고. 정말 이 어떤 그 글 쓴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그죠? 전해지는 예.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짧은 운동이었는데 5시간 잔 것 같다고. 네. 무서운 운동 맞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석영 기자 한 번 더 용기 내서 다녀와 보고 네. 조심조심 다녀와 보고 또 어린이 라디오에 사연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환희의 송가. 반주도 멋지고 리코더 연주도 되게 네. 마음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좀 익숙한 가락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리코더는 언제 들어도 좀 뭐라 그러지? 추억? 그죠. 아련한 그런 네, 기분이 들죠.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는 이제 준비하고 네. 있는 글에도 네. 리코더가 어떤 마법의 도구가 되거든요. 어머, 그래가지고 재밌다. 네,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네. 그리고 뭔가 환희의 성가인데 되게 네. 신나기도 한데 되게 네. 따뜻한 느낌이 네. 들어서 좋네요. 그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네,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좋다는 생각이 듣고, 근데 네.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이건 저희가 정말 많이 들은 가락이라서 이렇게 어디 몸 어딘가 저장돼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 들어서 바로 이렇게 몸에서 딱 플레이가 되면서 이렇게 네. 까딱까딱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김은중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 들어볼 텐데요. 네네.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재밌는 일 있으시면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저희 집이 네. 그 외딴 집이었어요. 외딴 집이었고 저희가 돼지를 키웠어요. 아, 그래가지고 실은 어렸을 때 그렇게 재미있는 기억이 많지는 그러시구나. 않아요. 네네. 그럼에도 몇 네. 가지 네. 기대된다. 몇 가지 그 기억나는 네네.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동네에 네. 대장 오빠가 있었어요. 네네. 제가 한 10살 정도 되지 네. 않았을까 싶은데 그 대장 오빠가 아이들을 꾸려가지고 탐험대를 꾸린 어머.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데 밤을 따러 가는 네.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아, 밤을 따러 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막 막대기 같은 것들을 네. 들고 어머. 대장 오빠를 앞에 세우고 네. 저희가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네. 되게 멀리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멀리 갔고 가다가 막 뱀도 잡고 어머. 그다음에 무슨 작은 동굴 같은 게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도 막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가는데 드디어 이제 네. 밤나무 숲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로 밤을 이제 따려고 딱 하는데 네. 저희가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벌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예. 아직도 모르겠는데 벌이 오면 네.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걸 네네. 어디서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벌이 막 오는데 가만히 있었던 네. 거예요, 제가. 근데 벌이 계속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도망을 갔죠. 네. 그래서 집에 왔는데 막 이제 얼굴이- 붙잖아요. 그렇죠. 얼굴이랑 몸이랑 막 붙는데 엄마가 거기다가 저희 시골이니까 뭐 병원도 예. 없고 약도 예. 없고 그러니까 된장을 그게 왜 된장을 된장을 막 발라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벌에 쏘여서 아파서 그런 건지 된장을 발라서 그런 네. 건지 그렇게 해서 울었다는 왠지 웃기고도 슬픈 그러네요. 근데 그 이야기가 기억이 선생님만 났습니다. 쏘인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다 쏘여가지고. 다 도망을 갔죠. 그 탐험대는 벌 해산. 때문에 뭔가 해산이 된. 근데도 그때 그 탐험을 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럴 기억이 것 같아요. 나고 예. 그 대장 오빠를 중심으로 한 그 네. 탐험대가
봄에는 막 싱아 따먹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그 앞에 논에 네. 물을 가둬가지고 스케이트 또 타고. 근데 네. 그 대장 오빠가 그 얼지 않은 꽝꽝 얼지 예. 않은 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 가다가 또 빠져가지고 빠지고. 그런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좀 더 재밌게 지낼 네.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기억에 있잖아요. 근데 더 이게 오래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 네. 그냥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왜 그렇게 못했을까? 네.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있죠.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어쨌든 이런 기억이 많이 네.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네, 남아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예. 어라친 친구들도 네. 어디가 됐던 간에 네. 뭐 서울에는 숲이 없지만 그래도 네. 뭐 골목길 그럼요. 탐험을 예, 그럼요. 간다든지 예. 뭐 놀이터 탐험을 간다든지 이렇게 탐험을 좀 하면 좋겠어요. 탐험 말만 들어도 두근두근한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디든지 탐험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탐험을 좀 하면 좋겠다. 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네. 얼마 전에 그 할로윈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어쨌든 집집마다 요즘엔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뭘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집에다가 사탕 같은 걸 막 다 숨겨놓은 다음에 이게 미션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좋다. 예, 그래서 이제 딱 집에 오면은 이렇게 네. 커다란 빼빼로 2개가 애들을 기다리고 있어.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뭐뭐를 찾으시오. 네네.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네. 탐험을 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뭐였지? 지렁이 젤리 있잖아요. 네. 지렁이 젤리랑 그리고 마이구미 네. 이런 곰 젤리 이런 거를 숨겨놓고 지렁이 5마리와 곰 5마리를 찾으시오 이런 거 했는데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네. 엄청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고 네. 예,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네. 그런 탐험을 네, 네. 해보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또 그게 드네요. 뭐 된장을 바르고 맞아요. 예. 울었으나 끝은 네. 그랬으나 그래도 되게 기억에 남고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단계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무슨 과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망고, 귤, 오렌지, 바나나, 딸기, 사과 등을 좋아해요. 생과일보다는 건조된 과일을 좋아하는데 건딸기와 건사과는 생과일과 달리 새콤달콤 바삭바삭해서 자꾸만 손이 가지만 가격에 비해 양이 너무 적어서 진짜 몇 개 안 먹었는데 어느새 보면 빈 봉지더라고요. 건망고는 겉에 설탕이 많다고 엄마가 잘 안 사주시는데 엄마랑 장 볼 때 가끔 하나씩 넣어 득템을 하곤 하죠. 하나씩 꺼내 먹는 건망고는 정말 달달해서 스트레스를 확 날리는 맛이랍니다. 저는 특히 멜론, 수박, 토마토, 배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 먹기 싫은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수분이 많은 과일은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다 보니 그러네요. 건과일을 좋아하는데 수분이 많은 과일을 좋아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과일과 싫어하는 과일이 있지요? 라고 사연 보내주었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 수박 좋아하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건과일이 네. 많은지 네. 이 글을 보고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과일 네. 정도는 망고 네, 망고 네. 정도 하고 뭐 물론 있는 거는 네. 바나나 네. 정도는 알았는데 이렇게 근데 귤, 오렌지 이런 것도 그냥 건과일을 이렇게 네, 먹어도 그런- 되나 봐요. 네네, 말리면 되니까요. 어. 네. 그리고 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네. 근데 이걸 먹어도 그 네. 맛이 네. 그대로 나나 봐요. 그래서 신기하다. 네.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저는 수박 엄청 좋아합니다. 수박 좋아하시는구나. 수박. 그리고 선생님은 여름에 네. 수박 사실 때 저희는 수박 한 통, 가족이 요즘에 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 통 네. 사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거든요. 네, 혼자 거의 반 통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는 네. 아니시겠죠? 거의 한 번에 반 통 먹을 수 있는 진짜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건조기가 집에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종종 과일을 네. 말려서 먹거든요. 네. 그래서 심심풀이로 계속 그렇게 먹는데 요즘에는 사과하고 감하고 말려서 예, 맞아. 먹어봤는데 맞아. 감말랭이. 맛있죠. 맞다. 그런 것도 이제 그죠? 이게 건과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뭔가 딱딱한 느낌만 생각을 한 것 하셨구나. 같아요. 예. 그래서
딸기도 어떨지 딸기 되게 궁금해요. 맛있어요. 딸기 많이 그래요? 맛있어요. 예, 예. 여기 저 이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 난 정말 몇 개 안 먹었는데 어느새 보면 빈 봉지다. 이제 그렇죠. 저 정말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사 먹어 봐야겠어요. 네. 건조할 자신은 없고. 네, 이어서 솜씨 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동희초등학교 최승연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바람 솔솔 갈 때 흐느적. 바람 솔솔 갈 때 흐느적 바람 갈 때 심심해요 갈 때 바람 리듬 따라 춤춰요. 와! 너무 짧은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노래였어요. 우리 최승현 기자가 여기 글 남겨줬는데요. 시흥 갯골 축제에서 비대면으로 작곡하는 수업을 했는데 바람과 갈대를 넣어서 곡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 창작의 고통을 이제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최승현 기자가 작사하고 루아 언니가 작곡하고 그리고 같이 불렀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너무 이쁘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그죠? 저도 지금 계속 지금 흥얼흥얼. 네, 네. 흥얼흥얼 따라하게 되고. 네. 근데 이게 이미지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예. 이렇게 심심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네. 이렇게 춤춘다고 표현을 해가지고 네. 너무 이쁘고 이게 그 리듬도 너무 그죠? 너무 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저녁까지 흥얼흥얼 할 것 같은 그런 최승현 기자의 작곡, 작사, 합창까지 네. 같이 해준 바람 솔솔 갈 때 흐느적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창작의 고통을 네. 느끼셨다고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어라친을 위한 세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이 주인공은 갯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갯벌.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로 항상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2번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이 되었을 때 육지로 드러나는 땅이 있어요. 이런 땅을 갯가, 즉 바닷가의 벌판이란 뜻으로 갯벌이라고 합니다. 갯벌은 강에서 흘러온 흙과 모래 등의 퇴적물이 파도가 잔잔한 해안에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집니다. 산 가까이 있어서 자갈이 많은 곳도 있고 크고 작은 갯바위로 덮여 있는 곳도 있어요. 찰흙같이 질고 고운 펄로 된 곳도 있고 모래가 많이 섞인 곳도 있죠. 우리나라는 갯벌이 크게 발달했어요. 서해안 갯벌은 미국 동부의 조지아 해안, 캐나다의 동부 해안, 유럽의 북해 해안,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하구와 함께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지요. 하지만 질척질척한 갯벌은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뚝을 쌓고 물을 빼내어 육지로 만들기 바빴죠.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공장을 지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갯벌을 메우고 나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썩어 오염되고 농작물은 바람에 날아온 소금에 타들어갔어요. 차츰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었죠. 그제야 사람들은 갯벌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 가치를 알아보았어요. 우선 갯벌은 육지에서 흘러온 각종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바다로 내보내요. 또 갯벌에는 갯지렁이, 조개, 낙지, 개 등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요. 이 생명체에 기대어 수많은 물새와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갯벌은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휴게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철새들이 대륙을 오가면서 먹잇감을 구하고 쉬어가죠. 철 따라 도요새, 검은머리 물대새, 가창오리, 고니, 기러기를 비롯한 철새들이 수십 마리에서 수십만 마리까지 날아옵니다. 갯벌은 지구의 다양한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값진 땅입니다. 와, 저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러네요. 쌤도 처음 하셨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 보면 이렇게
간척이라고 하죠. 네. 예, 해서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지으면 네. 거기서 더 많은 이제 생산량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네. 주변의 환경들이 오염되고 또 우리 동식물들이 잘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웠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갯벌을 그냥 보면 네. 뭔가 그 쓸모없어 그렇죠. 보인다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정말 네.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있는 그대로 놔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죠. 인위적으로 네. 뭔가 바꾸고 네. 그걸 흙으로 메꿔서 거기다 농사를 짓고 이런다는 게 결국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아요. 내오니까 있는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특히 삼면이 바다니까 네, 갯벌도 많고 많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잘 보호해서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멀리서 보면 음. 참 그냥 질척질척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아까운 땅이죠. 그렇죠. 근데 저거 메꿔서 뭐 네, 하면 되겠다 네. 이런 그리고 생각이 워낙 들죠. 넓고 이러니까. 네.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구멍들이 그러니까요. 거기 다 있고 네. 네, 거기서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만나면서 우리가 멀리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정말 가까이 그렇죠. 가서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또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떠오르네요. 그다음에 여기 철새들의 휴게소라는 역할을 네네. 한다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걷는데 네. 벌써 이제 철새들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철새들이 오는 모습이 네. 너무 장관인 네. 거예요. 여기가 그 철새들이 와가지고 먹이를 먹고 네. 한 계절을 쉬었다 네. 가는 곳이잖아요. 네. 만약에 갯벌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네. 하면 그 새들이 다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갯벌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곳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다 연결되어 있다. 맞아요. 생명들이 네.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보겠습니다. 울산 양정초등학교 김민진 기자가 보내준 연주입니다. 난 그대를 원해요. 플룻 연주인데 이게 네. 몸이 이렇게 둥실 떠오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플룻 소리는 또 네. 아까 리코더 소리하고도 또 다르죠. 다른 느낌의 예. 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예. 불기 소리 내기 되게 힘들다던데. 그러게요. 연주를. 저를 예. 한번 플룻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가진 적이 있었는데 네. 아직 못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제 한번 해볼까 네, 하는 생각이. 그죠. 예, 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 연주를 들으면,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그러니까요. 마음이 절로 드는데, 이번 네. 연주도, 한번 불어보고 싶다. 네, 라는, 제가 치치치 음치박치 네, 지만 한번 극복해보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어린이인 척 몰래 한번 저희 어린이 라디오를 보내주시면, 김은중 어린이가 보냈습니다 하고 저희가 보내요. 선생님 짠하고. 사실은 나였지롱 이런 이벤트 한번 할까요? 네. 제가 네. 나중에 김은중 네, 어린이로. 해가지고 플룻 연주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연주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기분을 이어서 우리 김은중 선생님의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떤 작품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누구로 변해드릴까요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6편의 단편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 편은 시간 판타지예요. 이제 네. 요요를 네. 던지면 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으로 돌아갈 네.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편을 뺀 네. 나머지 5편은 네. 다 우주에 있는 행성의 네. 이야기입니다. 어머. 그래서 네네. 뭐 죽음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평행 우주 속에서 자기 찾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물이 말라버린 행성에서 네. 물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네. 두 아이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토마토를 키울 수 없는 네. 네, 그
핵 폭발 이후로 네네. 먼지 때문에 네네. 토마토조차도 마음대로 어. 키울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네. 잃지 않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 행성에서는 색깔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색깔을 볼 수 없는 아이한테 네. 노랑이라는 노랑색을 네. 알려주는 네. 그래서 그 노랑이 네. 소리로 네. 그러니까 색깔을 소리로 표현하는 네. 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6편의 이야기라니 네. 무슨 종합선물 세트 같네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긴 또 특히 다 우주를 배경, 네. 우주와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린이 친구들한테 새로운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탐험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쌤, 그 중에서 오늘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누구로 변해드릴까요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언니를 죽음으로 잃은 아이가 네네. 자기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언니 대신 내가 죽었어야 아이고, 되는데 이런. 네네. 근데 이제 여기 은여우 행성에 갔을 때 은여우가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여우가 이 주인공 친구한테 그 홍구수를 주고 이 홍구수를 먹은 사람은 이렇게 손이 닿으면 네. 제가 이제 채란 쌤이 되는 박채란 거예요? 선생님이 어머. 원하시는 사람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엄마가 원하는 언니의 모습으로 되는 거죠. 네네. 해주고 그렇지만 결국은 네. 엄마 아빠가 네. 사랑하는 사람 나를 네네. 사랑한다라는 걸 알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 자기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읽어드릴게요. 네. 엄마, 난 모아가 아니라 노아야. 엄마가 사랑하는 딸 선호아. 모아야 미안해. 아니라니까 모아는 이제 없어. 엄마 아빠에게는 선호아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엄마를 밀쳐내고 벌떡 일어났다. 언니가 사라져버리면 엄마는 또 슬픔에 빠져버릴 거였다. 그렇게 되는 건 싫었다. 온몸이 떨렸다. 엄마가 나를 안으며 울먹였다. 미안해 모아야. 이제 노아는 가슴에 품고 그만 슬퍼할게.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가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엄마의 손은 앙상하게 뼈만 남았지만 따뜻했다. 아빠가 이마를 맞대며 말했다. 모아야 미안하다. 이제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자. 엄마도 아빠도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했다. 내가 아니라 언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거다. 선호아로 돌아가. 선호아는 필요 없어. 눈을 감고 주문처럼 말했지만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가 내 얼굴을 잡고 두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아야, 노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 내 덕분에 노아와 하루를 보내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단다. 이제 은여우에게 구슬을 돌려주러 가야지. 엄마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언니가 아니라 분명히 나를 보고 짓는 웃음이었다. 모아, 소중한 우리 딸. 엄마가 나를 꼭 안았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엄마의 기억이 전해져 왔다. 엄마의 기억 속에서 어린 내가 씩씩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어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어떡해. 아이고, 네. 듣는데 저도 막 되게 찡하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네. 모아가 네.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네, 네. 것 이거는 제가 써놓고도 읽으면서 네. 자꾸 우는 것 같아요. 이게 작가가 글을 쓸 때 이게 작가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저를 자꾸 떠올리는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들으면서 진짜 소중한 사람을 잃고 네. 예, 또 근데 어쨌든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네네. 그걸 다시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느낌이 너무 진하게 전해져 와서 사실은 이제 뭐 모아랑 노아도 그렇지만 엄마 네. 아빠의 입장이 조금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아, 어떨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죠. 시간이 물론 필요하지만 네. 어쨌든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이나 이별을 네. 겪을 때 네. 가장 나쁜 방법이 네.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엄마나 아빠도 네. 마찬가지고 여기서 네. 주인공 모아도 네.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네. 질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네. 서로를 좀 사랑하고 보듬음으로 해서 네. 삶을 계속 살아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모아가 이 엄마의 눈빛은 나를 향한 거다. 네, 이거 맞아요. 확인되는 순간에 얼마나 좀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나를 봐주고 있구나. 이런 네. 느낌이 전해져서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딱 그 부분만 감질나게 읽어주시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 어라친 친구들도 네. 꼭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양 모당초등학교 김서율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재활. 저는 작년에 오른쪽 팔이 부러져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몇 개월 동안 붕대를 하고 있어 오른쪽 팔을 못 쓰니 철심을 빼고 팔을 움직여도 무거운 물건을 오른손으로 들거나 플랭크나 팔을 사용하는 운동은 제가 잘 못 버티더라고요. 전엔 제가 붕대만 풀으면 다 낫는 줄 알았는데 꾸준히 집에서 재활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재활치료로 팔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아빠는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5개씩 하라는데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플랭크나 0.5kg짜리 아령을 5번씩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려고요. 이걸 하면 제 팔도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라는 사연이었어요. 어떡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았겠어요. 꼭 저희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네, 좋겠네요. 네. 이제 꾸준히 재활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곧 네. 돌아오지 않을까 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부스를 하면 하는 동안도 힘든데 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거 풀기만 하면 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 이제 막상 풀고 나면 이제 그동안 못 썼으니까 근육이 없어져가지고 고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김소율 기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속상하네요. 네, 쌤 말씀대로 꾸준히 재활을 해서 꼭 다시 튼튼한 팔로 돌아오길 바랄게요. 다 낫고 나서 사연 또 보내주세요. 네, 오늘 김은중 선생님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 정말 아까 가장 싫어하는 거 우는 거라고 할까? 네. 제가 너무 눈물이 많아가지고 저 정말 이렇게 보면서 작가님들 나와서 우시는 분 하나도 없던데. 계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편집했습니다. 계셨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러면 잘 편집을. 네. 근데 이렇게 또 제 책을 읽고 어라친 친구들한테 말하면서 제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게 되게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요. 감기 조심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아직은 좀 조심해야 할 때니까 몸을 먼저 잘 챙기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춥다고 너무 움츠리지 말고 이렇게 잘 움직여서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누르고 재밌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화작가 김은중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곰이랑 문이랑 무냐 들어가는 구멍은 하나인데 나오는 구멍이 둘인 것은? 동굴? 아니면 토끼굴? 근데 동굴이랑 토끼굴에 나오는 구멍이 꼭 2개는 아닌데? 나오는 구멍이 2개라고? 한 구멍으로 들어가서 2구멍으로 나와. 힌트, 우리가 맨날 보는 거야.
맨날 보는 거? 콧구멍? 아니다. 콧구멍은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다. 정답은 바지. 바지는 들어가는 구멍은 하나지만 나오는 구멍이 둘이잖아. 아, 그러네. 아깝다. 맞힐 수 있었는데. 무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무엇이든 가르쳐주는 것은? 응? 책? 오! 문희가 한 번에 정답을 맞추다니. 책을 읽으면 아주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 그런데 책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정답은 책이 아닐까 생각했지. 그럼 이것도 맞춰봐. 누구나 즐겁게 웃으며 읽는 글은? 누구나 즐겁게 읽는 글? 유머글? 그럼 만화책? 정답은 싱글벙글. 아하. 오늘도 입가에 웃음 짓게 하는 고미문이었어요.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어린이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